고민이 있어요. 갑자기 무슨 고민이요? 한번 앉아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요즘 블랙헤드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제 날도 풀리고 따뜻해지니까 피지가 막 활성화되면서 블랙헤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제가 유명하다는 홈케어 웬만한 거 진짜 다 해봤거든요. 근데도 해결이 안 돼요. 이럴 땐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블랙헤드도 사람들의 피부 상태에 따라 또 피지섬의 활성도에 따라서 그 관리법과 치료법이 달라져야 돼요. 우선 블랙헤드가 뭔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걸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피부에 모공이 있고 그 옆에 피지샘이 붙어 있어요. 피지샘에서 나오는 피지가 공기중과 마주쳐서 산화가 되면은 그게 바로 블랙헤드, 개방면포라고 하고, 반대로 나오지 못해서 안쪽에 쌓이면은 그게 화이트헤드, 폐쇄면포라고 해요. 그럼 블랙헤드는 왜 생기는 거예요? 블랙헤드가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죠. 그 중에 아무래도 주요한 원인은 피지선의 활성화예요. 우리 얼굴에는 코를 중심으로 넓게 피지샘이 발달해 있는데, 그 중에 흔히 말하는 T존, 미간에서 코로 이어지는, 그리고 코 옆으로 이어지는 나비존, 그리고 입에서 턱라인으로 이어지는 U존이 있어요. 그 중에 코는 아무래도 우리 얼굴에서 가장 돌출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와의 자극이 심하고, 그래서 각질층이 많이 두꺼워져 있고, 그리고 피지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질층도 두꺼워져 있고, 외부에 화장품 같은 그런 입자들도 쌓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가 제일 블랙헤드가 나타나는 부위긴 해요. 그럼 제 코에 있는 이게 다 블랙헤드인가요? 어디 한번 봅시다.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게 모공에 까맣게 보인다고 해가지고 다 블랙헤드는 아니고, 간혹 자세히 보면은 털이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털이 제때제때 탈락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가시털 정체증이라고 하는데, 이럴 땐 레이저 제모를 해가지고 해결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진짜 블랙헤드는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따라와 보세요. 우선 피부가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피부 진단기가 있어요. 사진을 찍어서 피부의 상태가 어떤지, 피지선이 얼마나 분포가 많은지, 활성도는 어떤지, 모공의 크기는 어떤지 등을 촬영을 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피부에 고민되는 부분이 어딘지, 또 생활 습관에 어떤 부분들이 문제점이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상담을 통해서 찾아내고 교정을 할 거예요. 정확한 진단을 했다면 이번에는 치료를 해야겠죠. 우선 모공을 청소를 해줄 거예요. 따뜻한 스팀을 이용해서 모공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그리고 막혀있는 딱딱한 피지 덩어리를 부드럽게 연화제를 통해서 녹여줄 거예요. 이후 살짝 걷어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긴 하지만, 간혹 깊게 박혀있는 피지가 있으면 살짝 눌러서 압출을 통해서 꺼내주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모공을 다시 조여주는 작업을 해야죠. 근데 저는 이렇게 청소하고 조여줘도 계속 블랙헤드가 다시 생기던데요? 맞아요. 이렇게 모공 청소를 해줬다면 이번엔 피지 분비량을 조절을 해줘야 돼요. 사람마다 피지 분비량은 굉장히 다양한데, 선천적으로 좀 분비량이 적으신 분들도 있고, 보통보다 유난히 좀 더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생활 습관에 따라 또 나이대에 따라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적정 피지 분비량을 찾아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선택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피지 조절제 약입니다. 근데 약 먹는 거 안 좋지 않나요? 우리가 열이 나면 헤어제를 먹고 아프면 진통제를 먹어서 통증을 조절하듯이, 피부에 피지가 많으면 피지 조절제를 복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내 몸에 맞는 적정 용량을 찾아서 피지를 조절하면 모공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피지는 얼굴의 윤기와 보습, 세균의 방어 등의 역할을 해주는데, 너무 과하게 돼도 그로 인해서 여드름, 블랙헤드, 모공의 확장, 그리고 지루 피부염 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어 적정하게 조절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약만 잘 먹어주면 되나요? 아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블랙헤드로 인해 늘어났던 모공을 다시 한번 조여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땅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걸 드러내고 나면 그 자리에 큰 구멍이 생기겠죠? 그럼 거길 다시 메워줘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블랙헤드를 걷어낸 자리에는 모공이 크게 넓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조여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앞서 영상에서 우리가 모공 줄이는 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듯이 PTT, 스킨보톡스, 바늘고주파 등의 시술을 통해서 모공 줄이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원장님, 네, 저 아까 하나 못 여쭤본 게 있어요. 네. 제가 블랙헤드 관리한다고 집에서 코팩 되게 자주 하는데 그것도 괜찮나요? 블랙헤드 관리 중에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코팩이에요. 코팩 우리 하고 나면은 딱 뽑고 났을 때 블랙헤드가 막 박혀 있는 거 보면은 되게 시원하고 좋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자극을 많이 줘요, 피부에. 그래서 너무 자주는 하지 말고 하고 나면 꼭 보습관리, 진정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럼 코팩 말고는 어떤 걸 또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으로는 아직 피지가 나올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너무 강하게 눌러짜는 거. 우리 막 가끔 손이나 면봉으로 막 눌러짜다 피부 벗겨진 적 있으시죠? 네,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모공만 넓어진 게 아니라 아예 피부 조직이 다 망가져서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클렌징을 꼼꼼하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평소에 잘 하시죠? 저는 깨끗하게 한다고 하긴 하는데 가끔 토너로 닦아낼 때 화장솜에 노랗게 묻어나올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막 고객님들 보면 화장 자주 하시는 분들 자세히 꼼꼼히 보면은 막 화장이 모공에 막 껴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또 거기다 화장 덮고 또 클렌징 대충 하고 또 덮고 그런 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 모공이 넓어져 가지고 블랙헤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클렌징을 꼼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원장님, 오늘 제 피부 고민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또 여쭤볼게요. 다음에 꼭 검사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